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양지승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을 맞아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4년 첫 방송을 시작한 생방송 스타뉴스가 2023년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는 부활과 동시에 문화, 스포츠 영역까지 뉴스를 확대 개편해 더욱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한층 새로워진 생방송 스타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과 치료 방안 알아봅니다. 암 완치 소식을 전했던 박소담과 출산 후 처음 작품으로 복귀한 이한이가 이혜영 감독의 영화 유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부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K콘텐츠가 올해도 시상식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영화제의 신인상을 휩쓴 배우 김혜윤이 데뷔 10년 만에 첫 라이브 방송에 도전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이자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돈 스파이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금 3,9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사들인 필로폰 양이 100여 그램에 달하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이 마땅하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고인이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를 핀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10년 전 2차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돈 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한 점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일단 초범이 아니고 많이 그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집행유예라는 의견이 많고요. 다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한 거는 가장 그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한도에서는 사실 가장 무거운 형을 준 것이어서 판사도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전과가 있긴 하지만 10년 동안 특별한 마약을 하지 않았고 또 마약 범죄의 특성상 본인이 자백하기 전까지는 그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기소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사되지 않은 범죄까지 자백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반성문에서 뭐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뭐 호소한 부분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례적으로 이 판결이 사회적인 그 감정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긴 하다고 봅니다. 네. 잊을만 하면 연예계를 강타하는 스타들의 마약 스캔들. 사실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니죠. 최근 5년간 마약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은 빅뱅 탑과 박유천 등 무려 17명에 달하는데요. 박유천은 지난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백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최근 건보료를 3천여만 원 체납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80년대 인기 가수 조덕배도 지난 90년대부터 2014년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차례 적발되는 등 마약 투약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직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가 봤는데요. 처벌에 앞서 충분한 전문 의료 인력과 적극적인 치료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연령대도 너무 낮아지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가정의 학생, 유학생, 대학생, 회사원, 가정의 뭐 주부까지도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마약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너무 커가서 이건 이제 검거에 대한 대책이 더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치료 재활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 우리나라는 이 약을 나 했어 어디 가서 치료 받을래 그러면 구속당하는 그 문화가 자체가 돼 있으니까 막 두려운 거죠. 물론 이제 호기심을 접하던 어떻게 접하든지 간에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저희 한국마약퇴치 이 중독 재활센터도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게 시도 지부로 중독 재활센터가 더 많이 생겨나야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 사람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입소시설 먹고 자고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는 입소시설도 많이 형성이 돼서 다양하게 어딜 가더라도 이 마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깊숙이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 및 재활 시스템 구축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갑상선 유두암 투병 소식을 전했던 배우 박소담이 영화 독전의 이혜영 감독의 손을 잡고 영화 유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유령의 언론 시사회가 개최됐는데요. 유령을 촬영할 당시 갑상선 유두암으로 투병했던 박소담이 담담하게 심경을 고백하자 이한이부터 이혜영 감독까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케미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좀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뭐 차경과 유리코로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박소담과 이한이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차경의 대사 살아라는 저는 그 말이 저한테 그때 굉장히 필요했던 말이기도 했었고 진짜 좀 혼자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는 내내 선배님한테 받았던 에너지가 너무나 컸고 사실 저는 제작 발표회 때 제가 울 줄 알았는데 그날 잘 넘겼는데 오늘 같이 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사함과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여기 올라오기까지. 아니 제가 감독님 아니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 왜 이러죠? 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새삼스럽게 뭐 제가 후반 작업을 제가 1년 반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한 10만 번 봤는데 오늘 또 배우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니까 진짜 이 영화에서 빛나는 모든 순간들을 이분들이 다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려운 촬영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한이 배우도 그렇고 박효수 배우 다들 뭐 서현이 배우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경구 선배는 그렇고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찍어주셨는데, 근데 특히 이제 박소담 배우는 그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주 몸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니었고, 서로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너무 제가 극한까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시켰구나. 갑자기 그래서 그 생각이 나. 저는 그래서 혼자 일했습니다. 영화 독전의 이혜영 감독 신작인 유령은 1933년 조선 총독부의 항일 조직이 심어놓은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받는 용의자들의 탈출을 그린 첩보극인데요. 출산 후 첫 복귀에 나선 이완희와 믿고 보는 배우 설경구의 강렬한 액션씬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병 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박소담과 출산 후 첫 복귀에 나선 이한희를 향한 동료 스타들의 응원 열기는 VIP 언론 시사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설경구부터 박혜수까지 연기혼을 불태운 배우들과 미장센의 대가 이혜영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는 유령은 오는 18일 개봉하며 설 연휴 극장가를 공략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은 K 콘텐츠 열풍이 올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연초부터 K 콘텐츠들의 해외 시상식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쉽게 수상을 놓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다시 한번 수상에 도전합니다. 헤어질 결심은 15일에 열리는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비영어 영화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같은 날 최우수 비영어 시리즈상 부문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과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파친코와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란히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영우의 주연 배우 박은빈과 유인식 감독은 시상식 참석을 위해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비영어 시리즈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K 콘텐츠가 수상의 영광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헤어질 결심은 오는 3월 열리는 제75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감독상을 비롯한 4개 부문 예비 후보에 올라 시상식 레이스를 이어가는데요.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만큼 올해도 낭보가 기대됩니다. 박찬욱 감독님 덕에 처음 갔다 와서 많은 걸 보고 즐기고 또 영화도 알리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감독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하며 대흥행을 기록한 재벌집 막내 아들과 더 글로리 등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올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방송영상 콘텐츠 예산을 1,235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K 콘텐츠 열풍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74억 원 늘어난 금액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과제 전략들이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더 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제작 지원한 작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기대 이상의 흥행 성과를 거두면서 신규 지원 사업을 늘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더욱 꼼꼼한 지원으로 성공 사례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배우 김혜윤이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에 나서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김혜윤은 지난해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로 청룡 영화상을 비롯해 대종상 영화제, 한국영화제 작가협회에서 신인 배우상을, 황금 촬영상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거머쥐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는 순간 최대 7,700여 명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지난해 신인상을 휩쓸었던 김혜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팬분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귀엽죠? 느낌표로 가득한 혜윤이의 앞으로를 응원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캡처 타임을 제 입으로 이렇게 부끄럽네요. 캐릭터 월드컵인데요. 작품 최애 월드컵이에요. 이런 걸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픽은 무엇일까요? 오, 예서가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감사해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김혜우는 팬들에게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며 첫 라이브 방송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라이브가 정말 처음인데 좀 많이 긴장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생방이다 보니까 바로 보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불도저에 탄 소녀 혜영이라는 캐릭터로 많은 상을 받았는데 정말 저에게는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신인상이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작품으로 많은 영화제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 상들을 힘입어서 좀 이렇게 색다른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23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013년 드라마 TV소설 3생이로 데뷔한 김혜우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얼굴을 알렸는데요. 지난해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와 동감을 통해 연기 실력을 입증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청춘 스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김혜은이 올해는 또 어떤 연기 변신에 나설지 기대됩니다. 해피엔딩 짱! 안녕! 그룹 빅스의 라비가 허위 뇌전증 진단을 사용한 병역 면탈 비리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비는 지난해 5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하차한 뒤 그해 10월 훈련소에 입소했으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라비의 소속사 측은 상세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며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부산행과 지옥으로 널리 알려진 연상호 감독의 첫 SF 장르물이자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의 유작인 영화 정의가 공개됩니다. 극중 복제인간 정의 역을 맡은 김현주는 12일 제작 보고회에서 고인을 향한 그리움에 끝내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고 강수연이 두뇌 연구자로 등장하는 정의는 미래 기후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그리는 영화로 오는 20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과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가 열애설에 휩싸이자 양측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의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엠넷 스트림맨 파이터 콘서트를 함께 관람했다며 열애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신세계 측이 먼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간 숱한 열애설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지드래곤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도 이례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순을 앞둔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가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 연출을 맡아 화제인데요. 청춘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연초부터 연이어 개막되면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청춘소음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올해의 신작으로 내달 26일까지 서울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코튼홀에서 공연됩니다. 연극계 원로들의 업적을 기리는 늘푸른 연극제 또한 주목할 만한 세대 공감 공연인데요.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늘푸른 연극제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서울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됩니다. 자, 가운데 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스타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여러분 곁으로 돌아온 만큼 매주 다양하고 유쾌한 소식 가득 안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